라는 이유로 가볍게 판단했고 대기업의 제안을 받고 충동적으로 옮겼습니다. 대기업 경험 자체는 뜻깊었지만 제 전체 커리어를 놓고 보면 이케아에 조금 더 오래 있으면서 내부에서 기회를 활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오늘은 조금 개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왜 경력 관리에 실패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취업이 정말 쉽지 않죠. 여기에 인공지능 시대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직업과 일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심지어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시장, 이직시장 모두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제가 제 커리어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25년 넘게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은 취업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하고 취업 특강과 1:1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직과 경력 개발을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제 커리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제가 도전했다가 탈락했던 AWS 면접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내가 잘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처럼만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먼저 경력 관리에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성공과 실패는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연봉도 일정 수준 이상이고 회사도 안정적인데 그 정도면 성공한 커리어 아니냐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최상위 수준의 커리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성공한 커리어의 정답은 이거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경력 개발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나와 같은 선택은 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저는 40대 초반까지는 이직 제안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직을 통해 승진도 하고 역할도 넓어지고 커리어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죠. 그 당시 저는 글로벌 탑2 의료기기 회사에서 경쟁력 있는 연봉과 인센티브를 받았고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의 한국 법인에서 사실상 창립 멤버로 일해보기도 했고 삼성 SDS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잠시나마 재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탄탄해 보이는 커리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절의 이직은 전략과 큰 그림이 있는 이직이 아니었습니다. 제 성향에 따른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이직이 많았습니다. 이 회사가 더 좋아 보이네? 연봉이 조금 더 높네? 지금이 기회 같아 보이네? 이런 식의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움직였지 장기적인 커리어 전략을 세워놓고 움직인 이직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철부지 같은 이직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행착오 덕분에 취업과 이직,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인터뷰를 보고 헤드헌터와도 수백 번 소통하고 서치펌 제안, 탈락, 합격을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 커리어 전략 자체는 허술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40대 중반 이후 현실 안주가 시작되다. 그렇게 40대 초중반까지는 여러 차례 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고 커리어를 나름대로 개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정적인 책임도 커지고 나이가 들면서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안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직 제안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꽤 많이.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커리어 상승의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기업 연봉과 안정성 정말 포기하기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 연봉과 안정성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국내 대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충분히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 환경, 복지, 워라밸, 연봉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길 왜 나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아마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임밸류도 좋고 연봉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괜찮은데 굳이 여기서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의 좋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지나쳐 보낸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연봉이나 안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회사에서의 5년, 10년 뒤 모습이 내가 원하는 커리어 그림과 맞는가?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성장 구조가 없는 직무라면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좋은 것과 내 커리어에 좋은 것은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맡아온 업무는 수출입, 물류, 컴플라이언스 등 나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구조상 물류 수출입 부서는 규모가 작고 많은 업무가 외주로 나가 있고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기엔 조직의 힘과 구조가 약했습니다. 즉 내가 더 큰 스케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죠. 이럴 때는 사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 구조와 직무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바로 이직해야 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수평이동과 수직이동, 그리고 내가 놓친 것들. 이직에는 보통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수평이동, 직급과 연봉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직무 범위를 넓히고 경험의 폭을 키우는 이동. 수직이동, 승진 책임 확대, 더 큰 의사결정 권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포지션. 이 둘을 언제 어떤 회사에서 선택하느냐가 커리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40대 초중반까지 수평 수직 이동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 딱 한 번 더 도전적인 수평 이동을 했어야 하는 시점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 같은 큰 물류 회사에서 한 번 더 커리어를 확장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수출입 물류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더 큰 무대에서 입증할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AWS 같은 회사의 도전도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회가 열려있는 회사를 알아보는 눈.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기회가 열려있는 회사를 너무 쉽게 떠나지 말 것. 예전에 제가 다녔던 이케아는 그런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케아는 한국에 계속 새로운 스토어를 열고 있었고 내부 이동과 직무 변경 기회가 많았고 다른 나라에서 근무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는 회사였습니다. 오래 다닌 직원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었고 조금만 욕심을 내면 회사 안에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리테일 업종이니까 연봉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라는 이유로 가볍게 판단했고 대기업의 제안을 받고 충동적으로 옮겼습니다. 대기업 경험 자체는 뜻깊었지만 제 전체 커리어를 놓고 보면 이케아에 조금 더 오래 있으면서 내부에서 기회를 활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정 연령직급에서 반드시 쌓아야 할 것들, 커리어의 후반부에 가서야 제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 연령과 직급에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 관리자 레벨 혹은 시니어 포지션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냥 오래 일해서 거기에 간 게 아닙니다. 본인의 직무 역량을 성과로 입증했고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 조직 안과 밖에서 협업과 리더십을 발휘해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거의 혼자서 아주 작은 팀에서 외주를 관리하는 구조 안에 있다 보니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업무는 상대적으로 편하고 워라밸도 좋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출퇴근도 자유로운 대신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만한 도전적인 업무, 복잡한 문제, 큰 책임을 지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편안함에 저도 많이 안주했습니다. 워라밸과 안정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도 한때는 워라밸 좋고 스트레스 적은 회사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워라밸이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워라밸이 좋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시간을 성장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그냥 소비하느냐에 따라 5년, 10년 뒤 커리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워라밸이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스킬을 쌓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넓히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다면 그건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유를 커리어 성장을 위한 투자로 온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저는 안정은 얻었지만 커리어의 폭과 선택지는 줄어든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정리해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커리어는 타이밍이 절반입니다. 제안이 왔을 때, 변화의 신호가 보일 때, 그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봉과 안정성만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이 회사에서의 5년 뒤, 10년 뒤 내 모습을 꼭 함께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내부 성장 구조가 없는 직무라면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 움직여야 하는가? 워라밸과 안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쓸지 안주의 이유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내가 실패했다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커리어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일의 구조와 직업의 형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계속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반복할 것이고 안정적인 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커리어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타이밍을 읽고 기회를 잡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와 인사이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